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는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별은 우주의 부엌이다. 1910년을 전후한 45년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 원자의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원자의 외곽에는 전자 구름이 둘러싸고 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전자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있다.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된다.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세우면 새끼손톱끝만하다.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 정도지만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더 작은 근본 알갱이를 물리학자들은 코크라 부른다. 코크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을까? 이것은 현대 과학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다. 중세 연금술계는 사기꾼과 협작꾼으로 거듭했다. 그러나 연금술을 통해 새로 발견된 원소도 있었다. 인,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이다. 현대 과학에서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상온에서 일부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수은같이 액체로 존재한다.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원소가 92종이 있다. 가장 간단한 1번 수소부터 가장 복잡한 우라늄이 92번이다. 이들은 각각 원소 번호만큼 전자와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는 수소와 헬륨이다. 복잡한 원소의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된다. 이 과정의 걸림돌은 전기적 청력이다. 청력은 1000만도 이상 고온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충족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온의 기체 덩어리다.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플레어, 프로미넌스, 흑점 등이 있다.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다. 태양의 내부 온도는 1570만 도에 이른다.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빛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별과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 구름의 중력 수축을 통해 만들어진다. 수축이 계속되어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 헬륨 핵 하나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 광자, 즉 빛이다. 감마선 광자가 중심에서 표면으로 나와 가시광선 광자로 발산되면 비로소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이다. 광자가 표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0만 년이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력 수축은 멈춘다. 별 외곽층 질량의 무게를 중심의 고온과 고압이 지탱하여 별은 안정된 상태가 된다. 태양은 대략 50억 년 동안 이러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태양 같은 별들은 무더기로 태어난다. 50억 년 전 태양과 같이 태어난 16개의 별들이 은하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별이 형제자매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핵융합 반응은 가시광선 광자뿐만 아니라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중성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없고 지구와 태양을 자유롭게 관통하므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중성미자 천문학은 새로운 분야다. 이를 이용하면 태양의 중심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별의 운명, 즉 최후는 그 별이 가진 질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으로 50억 또는 60억 년이 더 지나 태양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면 더는 핵융합 반응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태양 자체의 중력은 헬륨으로 가득 찬 중심핵을 짓눌러 다시 수축하게 한다. 그러면 수소가 타고난 문제에 불과했던 헬륨에서 핵 반응이 다시 일어난다. 태양은 추가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생산한다. 이때 태양의 중앙에서는 헬륨이 타고 외부에서는 수소가 탄다. 그러면서 태양은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는 내려가 적색거성이 된다. 적색거성이 된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종래에는 지구까지 품 안에 넣어버린다. 내행성계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다. 헬륨 연료가 소진되면 태양 중심부는 중력 수축을 재개한다. 수축은 온도 상승을 불러와 마지막 핵융합을 한 차례 더 일으키고 대기층은 약간 팽창한다. 대략 1000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대기층을 공 모양으로 나누어 우주 공간으로 내뱉어 버린다. 한때 자신의 피부였으나 떨어져 나간 수소 기체에 강력한 자외선을 퍼부어 명왕성 궤도보다 더 먼 곳에 찬란한 형광선 쌍가락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행성상 승혼이라 하는데 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별의 모습이다. 행성상 승혼에 쌓여 있는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을 계속한다. 차 한 숟가락 정도의 무게가 1톤이 될 정도로 수축하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된다. 그리고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나마 있던 온기조차 다 잃고 결국 흑색 외성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질량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한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내는 빛은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다. 초신성의 폭발 이후에는 거대한 원자핵인 중성자별만이 남는다.
중성자별은 1초에 30번씩 자전한다. 중성자별이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힌 하전 입자들은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주기적으로 빔에 담아 방출한다. 이것이 펄스다. 펄스는 등대처럼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다. 중성자별 구성 물질은 차 한 숟가락 무게가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면 자체 중력이 잔존하는 질량 덩어리를 블랙홀로 몰아간다. 중력이 아주 강력하면 빛조차 그 중력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가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수축하면서 고속자전을 한다.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종국에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가 잘 아는 지구의 원소들은 일단 별 내부에서 합성되어 성간 공간으로 나가 성간운이 되었다.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별과 행성의 구성 성분이 된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경로를 거쳐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지구에는 주로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우주 방사선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생물의 유전형질 변화, 캄브리아기 생물종의 폭발적 증가, 인류의 직립보행 등 결정적인 진화의 역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그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